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장 은밀하게 감춰졌던 사건입니다. 왕의 곁에서 충성을 맹세하던 자들이 나라의 뿌리 자체를 뒤흔들려 했던 음모, 그리고 그 음모를 밝혀낸 건 다름 아닌 한양 저작거리를 떠도는 11살 거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신분이 거짓이면 그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진심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눈. 왕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세자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숨죽이고 들어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정현 임금 재위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은 겉으로는 태평했습니다. 백성들은 장을 보고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양반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했죠. 하지만 궁궐안은 달랐습니다. 임금 정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하, 약을 드시지요. 내관이 약상을 들고 들어와도 정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러가거라. 오늘도 믿을 수가 없구나. 15년을 왕좌에 앉았지만 정현은 외로웠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말은 번지르르 했고 충성은 장부처럼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지 알 수 없었죠. 특히 요즘 궁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태가 약하시다더군. 혹시 혈통이? 쉿, 그런 말을 어디서. 세자,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정현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불안감. 그래서 정현은 결심했습니다. 평민 옷을 입고 직접 한양거리로 나가기로. 도겸. 예, 전하. 호위무사 도겸만 데리고 정현은 밤중에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승지 윤모도 함께였습니다. 윤모는 정현의 최측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곁을 지킨 신하. 정현이 유일하게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세 사람은 평민 옷을 입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한밤의 한양. 주막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떠들고 골목에서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현은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궁 안에서만 살았던 그에게 백성들의 진짜 삶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전하, 저 주막에서 잠시 쉬시지요. 윤모가 말했습니다. 정현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으리, 어디선가 아이 하나가 뛰쳐나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꼬마였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아이는 곧장 정현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나으리 아니 전하. 전하 옆에 가짜가 있어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겸의 손이 칼자루로 향했습니다. 윤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현은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그 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정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이름이 보여요. 근데 이름이 거짓이면 흐릿하게 보여요. 이름이 거짓이라니? 신분이요. 신분이 가짜면 이름이 텅 빈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 아이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승지 윤모였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껍데기예요. 비어 있어요. 윤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하. 거지 아이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까? 당장 저 아이를. 잠깐. 정현이 손을 들어 윤모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소리라고 해요. 소리. 내가 묻겠다.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 소리가 정현을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하 이름은 또렷해요. 그리고 무거워 보여요. 많은 걸 짊어지신 것처럼. 그럼 저 사람은? 정현이 도겸을 가리켰습니다. 소리가 도겸을 봤습니다. 저 어른은 이름이 칼처럼 고다요. 전하를 지키려는 마음이 선명해요. 도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윤승지는? 소리가 다시 윤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텅 비어 있어요. 마치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이 아이가 무슨. 윤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겸, 이 아이를 데려가거라. 그리고 정연이 윤모를 날카롭게 봤습니다. 윤승지,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전하, 4명이다. 그렇게 그날 밤 소리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겸의 사가로 먼저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겸의 집 작은 방에서 소리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 자본 이불이었습니다. 처음 누워본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소리는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도겸이 들어왔습니다. 깼구나. 배고프지?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쌀밥, 따뜻한 국 반찬들. 소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먹어라. 천천히. 소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한 아이로구나. 밥을 먹으면서 우는 건 처음 본다. 도겸이 웃었습니다. 소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따뜻해요. 뭐? 아저씨 이름 보면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따뜻하게 보여요.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이 차가웠는데. 도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 내가 물어도 되겠느냐? 내 능력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소리가 밥을 한술 더 먹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호적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한성부에서 일하는 설이었죠. 설이? 네, 높은 양반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글씨를 잘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호적에 적는 일을 했어요. 소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하러 가면 저랑 동생을 데리고 시장에 나가곤 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2년 전이었어요. 어느 날 밤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소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골방에 숨어 있었는데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가 이걸 진짜로 만들어라. 낯선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소리의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족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내가 안 됩니다. 이건 나라를 속이는 짓입니다. 돈을 주겠다. 많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거절하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제발 3일을 주겠다. 3일 안에 결정해라. 남자가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내내 서류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소리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갔던 어머니와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관아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이후 저만 남았어요. 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은 불에 탔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도겸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로 나갔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한 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슬프고 무서웠는데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름이 떠 있는 게요. 그리고 거짓 이름도? 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2개였어요.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두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처럼. 도겸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소리. 그럼 어젯밤에 윤승지를 본 건? 네. 그 사람 이름이 완전히 껍데기였어요. 속은 텅 비어 있고 겉만 화려한. 마치 아버지한테 왔던 그 남자처럼.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연 임금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전하. 도겸이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소리도 놀라 엎드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소리. 정연이 소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족보를 만들라고 협박받았다고 했지? 네, 전하. 혹시 그 족보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기억하느냐?
소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 나요. 아버지가 떨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세자. 정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자라고? 네, 이건 세자의 족보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겸, 예, 전하. 이 아이를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마라. 그리고 정연이 돌아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조사해라. 궁 안의 태실 기록, 세자의 출생 문서, 그리고 윤모가 드나드는 곳. 명을 받들겠습니다. 정연이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받습니다. 소리. 내가 본 것이 진실이라면 너는 나라를 구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짓이라면 너는 나라를 뒤흔드는 역적이 된다. 알겠느냐?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전하. 정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의 눈을 믿겠다. 그날부터 도겸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윤모의 동선부터 추적했습니다. 윤모는 매일 아침 궁에 들어와 정연을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겸은 윤모를 미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림자처럼. 윤모가 향한 곳은 한양 북촌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그 저택의 주인은 좌의정 권태성이었습니다. 권태성. 조정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신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도겸은 담을 넘어 몰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모, 일은 잘 되어가는가? 권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대감. 임금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자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만든 세자는 완벽합니다. 태실 기록도 모두 바꿔치기 했고 진짜는 이미 벽에도 기가 있다. 권태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윤모,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확실하게. 임금이 병이 들어 세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대감, 최근 임금이 이상합니다. 밤에 잠행을 나가고 관찰을 강화해라. 그리고 권태성이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준비해라. 필요하다면 임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으니. 도겸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세자를 바꾸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금까지 제거하려 했습니다. 도겸은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한편 정연은 혼자 어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촛불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세자의 초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인가? 세자는 8살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정연은 처음엔 그게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볼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아버마마. 응? 소자는 언제 임금이 되나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정연은 그때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전하. 문 밖에서 도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도겸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확인했습니다. 말해보라. 윤모는 매일 밤 권태성의 저택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겸이 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관청에서 몰래 빼온 태실 기록입니다. 태실 기록? 세자 저하의 출생 기록입니다. 그런데 도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의 먹물이 다릅니다. 정연이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새로 쓴 것처럼 먹물의 색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체가. 도겸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2년 전 실종된 한성부 서리의 글씨체와 똑같습니다.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한가? 예. 그리고 전하, 그 서리의 딸이 소리구나. 그렇습니다.
정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겸, 나는 15년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충신도 역적도. 전하,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자가 역적인지는 몰랐구나. 정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더 조사해라. 세자의 주변 인물, 중전의 처소 모든 것을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잘 보호해라. 저 아이는 증인이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리는 도겸의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불타는 집에서 손을 내미는 꿈. 어머니가 소라 도망쳐라고 외치는 꿈.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리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본능적으로 숨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가린 자객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나? 저 방이다. 자객들이 소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소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쾅. 자객들이 방문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없다. 찾아라. 그때 도겸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감히 내 집에. 도겸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챙. 자객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자객은 5명이었습니다. 도겸을 막아라. 아이를 찾아. 자객 둘이 도겸을 막고 셋이 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부엌 항아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객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자객이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클랑. 하지만 칼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자객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소리, 뒤로 가. 도겸이 자객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고 상대는 5이었습니다. 도겸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겸. 소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자객 하나가 소리를 잡았습니다. 잡았다. 놓아줘요. 소리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데려가라. 자객들이 소리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 멈춰라. 대문이 부서지며 금이형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하의 명이다. 자객들을 잡아라. 순식간에 자객들이 제압됐습니다. 소리는 그제야 안심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도겸이 달려와 소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으냐? 아저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금희영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도겸나리. 전하께서 미리 예상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전하께서? 예. 오늘 밤 자객이 올 것이다라고 하시며 마이너스. 다음날 궁궐. 소리는 임금 정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리. 무서웠겠구나. 정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왜 저를 죽이려 한 거예요? 내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앞에 섰습니다. 소리. 이제 내가 묻겠다. 세자를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아직. 그럼 보거라. 정연이 손뼉을 쳤습니다. 문이 열리며 8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세자였습니다. 소리는 세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무엇이 보이느냐? 소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 저하의 이름이 흐릿해요. 정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전하 그런데 이름이 두 겹이에요. 두 겹? 하나는 세자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소리가 세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다른 아이 이름이 보여요. 봉이. 아니 봉수? 그 순간 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세자입니다. 세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이 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 세자.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다. 세자 아니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봉수예요. 저는 세자가 아니에요.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연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무섭지 않다.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봉수가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저는 평민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누가?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요. 그들은 저를 궁으로 데려와서 넌 이제 세자다라고 했어요. 진짜 세자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안 그러면 죽인다고 했어요.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내 진짜 아들은 어디 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아범마마. 아니, 전하. 정연이 봉수를 꼭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도 피해자구나. 그날 밤 정연은 도겸과 마주 앉았습니다. 도겸, 이제 알겠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하, 3년 전 진짜 세자를 납치하고 가짜를 들여놓았다. 그리고 태실 기록을 조작했다. 정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거나 병이 들어 자리를 물려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가짜 세자가 왕이 되면 그 뒤에서 권태성이 실권을 쥐는 것이군요. 그렇다.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음모다. 정연이 일어섰습니다. 도겸, 진짜 세자를 찾아야 한다. 그 아이가 어디 있든. 하지만 전하 3년이나 지났습니다. 혹시 이미. 아니다. 살아있다. 나는 믿는다. 정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요? 그렇다. 조용히 처리하면 또 다른 음모가 생길 것이다. 나는 만천하에 보여줄 것이다.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자들이 어떤 말로를 맞는지. 마이너스. 며칠 후 정연은 조정에 선언했습니다. 3일 후 대과 전날 친국을 열겠다. 친국. 임금이 직접 신문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전하, 무슨 일로 친국을 여시는지요? 좌의정 권태성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태연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뿌리를 흔든 역적을 심판하려 한다. 역적이라니요? 곧 알게 될 것이다. 정연이 권태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좌의정, 그대도 와야 할 것이다. 증인으로. 권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권태성의 저택. 윤모. 권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예, 대감. 임금이 무언가 알아챘다. 친국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서둘러라. 계획을 앞당긴다. 앞당긴다고요? 권태성이 윤모를 날카롭게 봤습니다. 친국이 열리기 전에 임금을 제거한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세자를 옹립한다. 하지만 대감, 그건 너무 위험. 지금이 더 위험하다. 임금은 이미 의심하고 있어. 증거를 찾으면 우리는 끝이야. 윤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한편 도겸의 집. 소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응? 전하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지. 하지만 전하는 그들을 끝내려 하신다. 저 때문에. 아니다. 내 덕분이다. 도겸이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나라를 구하는 아이다. 잊지 마라.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만약 또 사람들이 와서. 걱정 마. 내가 지킨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금이영 대장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도겸나리.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권태성의 사병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궁을 향해. 도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쿠데타다. 예. 그들은 오늘 밤 임금을 제거하려 합니다. 도겸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소리 여기 있어라. 절대 나가지 마. 아저씨, 금이영을 남겨둘 테니 걱정 마. 도겸이 뛰쳐나갔습니다. 소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 마이너스. 밤의 전쟁. 궁궐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권태성의 사병 수백 명이 국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안 됩니다. 물러가십시오. 임금은 병들었다. 세자가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다. 쿠데타였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금이영, 성문을 지켜라. 예.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화살이 날았습니다. 정연은 어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곧 도착할 것입니다. 전하.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정연이 돌아봤습니다. 윤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모. 너까지. 죄송합니다. 전하. 하지만 이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정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 나라를 위한 것이냐? 세자를 바꾸고 태실 기록을 조작하고 충신들을 죽이고. 전하는 약합니다. 약한 왕은 나라를 망칩니다. 그래서 가짜 왕을 세우려 한 것이냐? 윤모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윤모. 나는 너를 믿었다. 10년을. 너를 형제처럼 여겼다.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윤모가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전하. 도겸이 뛰어들어 윤모의 칼을 막았습니다. 도겸. 비켜라. 너야말로 비켜라. 역적.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정연은 물러나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도겸과 윤모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윤모. 항복해라. 늦었어. 이미 권태성 대감의 군사가 궁을 포위했어. 포위? 꿈깨. 도겸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궁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반역자들을 진압하라. 임금을 지켜라. 권태성의 사병들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이 미리 준비한 군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윤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정연이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왕은 언제나 한 수 앞선다. 3일 후 한양 광화문 앞 넓은 마당. 수천 명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친국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연 임금이 직접 높은 단상에 앉았습니다. 그 앞엔 포박된 죄인들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권태성, 승지 윤모, 그리고 수십 명의 공범들. 오늘 짐이 직접 신문하겠다. 정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뿌리를 흔들었다. 세자를 바꾸고 왕통을 조작하려 했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세자를 바꿨다고? 말도 안 돼. 정연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증거를 보겠다. 도겸이 나타나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태실 기록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의 먹물이 다릅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3년 전 실종된 한성부 서리의 것입니다. 정연이 물었습니다. 권태성, 내가 이 서리를 납치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마라. 정연이 손뼉을 쳤습니다.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소리는 떨렸지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그 서리의 딸이다. 정연이 말했습니다. 소리, 이 글씨를 보거라. 소리가 서류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예요. 확실하냐? 네. 아버지는 정자의 마지막 획을 길게 그으셨어요. 여기. 똑같아요. 소리가 글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 떨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울면서 쓴 것 같아요.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권태성이 소리쳤습니다. 거지 아이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정연이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저택에서 발견된 서신이다. 읽어보겠다. 정연이 서신을 펼쳤습니다. 세자를 바꾸는 일은 성공했다. 이제 임금만 제거하면 된다. 너의 글씨가 맞지? 권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권태성, 진짜 세자는 어디 있느냐?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정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가짜 세자에게 물어보겠다. 봉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봉수, 진짜 세자를 본 적이 있느냐?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 봤어요. 어디서? 저를 데려온 날. 마차 안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궁으로 왔고 그 아이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정연이 권태성을 봤습니다. 권태성,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 권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해의 한 섬에 백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섬의 이름은 백령도. 백령도 어느 어촌에 맡겼습니다.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있느냐? 예.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정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3년을. 도겸이 달려와 정연을 부축했습니다. 정연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권태성, 윤모 그리고 공범 모두. 정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희는 왕통을 어지럽힌 역적이다. 삼족을 멸하는 죄다. 전하. 자비? 정연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을 섬에 버린 너희가 자비를 말하느냐? 충신의 가족을 죽인 너희가? 정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형한다. 전하. 집행하라. 군사들이 나섰습니다. 권태성과 윤모 그리고 공범들이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임금 전하 만세. 일주일 후 도겸이 백령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곁엔 11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부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정연이 아이를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마마?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아버마마. 부자가 3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정연은 울었습니다. 진짜 세자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아니에요, 아버마마. 저는 괜찮았어요. 어부 아저씨가 잘 키워주셨어요. 정연이 아이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너는 원망하지 않느냐? 아니요. 전 알고 있었어요. 아버마마가 언젠가 찾으러 올 거라고. 정연이 다시 아들을 안았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궁궐. 정연은 소리를 불렀습니다. 소리. 너에게 상을 내려야겠구나. 저는 괜찮아요, 전하. 아니다. 너는 나라를 구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찾아주었다. 정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소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글을 배우고 싶어요. 글? 네. 아버지처럼 글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소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제대로 쓰고 싶어요. 거짓이 아닌 진짜 이름을. 정연이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좋다. 정연이 도겸을 봤습니다. 도겸. 소리를 성균관 서고에 맡겨라.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겠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소리가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아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정연이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작은 아이지만 큰 일을 해냈다. 잊지 마라. 마이너스. 1년 후 성균관 서고. 소리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 도겸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공부는 잘 되고 있느냐? 네, 선생님이 저보고 총명하대요. 그럴 줄 알았지. 도겸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 이름이 어떻게 보이느냐? 소리가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선명하진 않아요. 제가 사람을 믿게 되니까 이름도 달라 보여요. 그래? 네. 이제는 거짓을 찾기보단 진심을 보게 돼요.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내가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연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세자도 함께. 전하. 소리가 절을 하려는데 정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편하게 있거라. 오늘은 사사로운 방문이다. 세자가 소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리 누나. 세자 저하. 그냥 왕자님이라고 불러. 우리 나이도 비슷한데. 세자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누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섬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저. 아니야. 누나는 영웅이야. 세자가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왕이 되면 누나를 꼭 대신으로 임명할 거예요. 진실을 보는 대신으로. 저는 여자인데 상관없어요. 누나는 특별하니까. 정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생각이다.
정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리. 내가 묻지 않았지만 내가 말해주마. 전하.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의 일. 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수소문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네? 내 아버지는 권태성의 명으로 잡혀갔었다. 하지만 끝까지 거절했고 결국 유배형을 받아 제주도로 보내졌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렇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동생도 함께였다. 소리가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다. 도겸이 직접 다녀왔다.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 내 가족은 살아있다. 다음 달에 한양으로 돌아온다. 소리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정연이 소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잘 참았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 한 달 후. 한양 성박 마중 나온 사람들. 소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마차가 보였습니다. 마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소라. 아버지가 뛰어내려 소리를 안았습니다. 소라 내 딸. 어머니와 동생도 뛰어왔습니다. 언니.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소리는 울었습니다. 가족도 울었습니다. 정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하. 도겸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아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정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겸. 이제야 알겠다. 무엇을요? 왕이란 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백성이 있고 충신이 있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전하. 나는 15년 동안 외로웠다. 하지만 소리를 만나고 다시 배웠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연이 소리를 봤습니다. 소리는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이름을 봤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했다. 정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소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거리를 떠돌지 않는 나라. 진실이 거짓에 지지 않는 나라. 정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만들겠다. 그런 나라를. 마이너스. 그로부터 10년 후. 소리는 21살이 되었습니다. 여자로서는 드물게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사헌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진실조사관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찾아내고 거짓 고발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어느 날 소리는 정연 임금을 만났습니다. 전하, 오늘 또 백성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었느냐?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진범은 따로 있더군요. 역시 소리답구나. 정연이 웃었습니다. 소리. 요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소리가 정연을 봤습니다. 전하의 이름은 이제 따뜻해요. 따뜻하다고? 네. 예전엔 무겁고 차갑게 보였는데 이제는 햇살처럼 따뜻해 보여요.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 덕분이다. 제 덕분이요? 그렇다. 너를 만나고 나는 변했다. 사람을 다시 믿게 되었고 왕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정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달라졌다. 거짓이 판치지 않는다. 백성이 억울함에 떨지 않는다. 그건 전하께서 잘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다. 정연이 소리를 봤습니다. 소리. 감사하다. 그날 밤 나를 막아서 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삶을 주셔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소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소라 왔구나. 네, 아버지. 오늘은 어땠니? 좋았어요. 억울한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이름을 보는 능력 이제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 네. 이제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또렷하게 보여요. 거짓도 진실도 그냥 사람으로 보여요. 아버지가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내가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아버지,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응? 저는 계속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전하처럼 도겸 아저씨처럼.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원래 특별하니까. 소리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한때 사람들의 이름이 보였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정작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이름이라는 것을. 소리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선 달빛이 환했습니다. 새로운 조선. 진실이 거짓을 이긴 나라. 소리는 그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